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 노만석 대행이 그만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빠져서 로펌 가서 돈 버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서초동 평생 서초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초동 친구들과 그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이틀 시간 좀 줘.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도 힘들어 임마. 너희는 임마 니네 한 몸 챙기면 되지만 임마 형 눈치 보고 임마 용산 너 알아? 법무부 알아? 이 얘기 똑같이 전에 누가 했던 겁니까? 네. 어미준이 했던 얘기잖아요. 너 임마 내가 지난번에 수사 외압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 지검장 잘못 보냈다 그러고 다 그랬는데 내가 너 수사해주게 한 거 아니냐? 네가 이번엔 내 말 들어라. 형 말 들어라. 이 얘기가 어미준이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제 노만석이 한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고 검사들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우리가 검사 동일체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부르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야 형도 다 힘들어. 형도 다 조직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박주면 나와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비겁하다고 봐요. 노만석의 그렇죠. 비겁한 거죠. 태도는 전형적으로 비겁한 검사죠. 예를 들면 본인 소신대로 정진우 소신대로 죽어도 항소야.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논리를 떠나서 맞아요. 죽어도 항소하고 사표 썼으면 돼요. 그렇지. 항소하고 사표 쓰면 누가 뭐라 안 되죠. 한다. 결정하고 사표 쓰면 또 돼요. 항소도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를 데 없고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람들이 뭐 무슨 대단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신문 일면을 도배를 하고 막 언론은 그런 사람들을 띄워주고 저는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정말 된다. 말씀대로 자신 있고 잘못이 생겼으면 들이받았어야죠. 그치.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처럼 뭐 징계 소송, 취소 소송 하든가. 그 이분정 검사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저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해체될 때도 별다른 저항을 못 해봤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일정 정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소청으로 가는 건가? 그럼 나는 뭐라고 불리는 건가? 뭐 이런 때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한 번 저항을 못 해봤네. 우리가 뭐 저항할 힘도 없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저항을 해도 될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지점이 노만석과 정진우가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부채질을 하고 나갔어요. 네. 정진우가.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사들이 오케이 이거는 프레임이 잡히겠네.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 용어로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검난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니까 야 이게 뭔가 근데 이들이 5년 전 예를 들면 10년 전과 다른 게 뭐냐면 이들이 여기서 이긴다고 칩시다.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그럼 뭐가 남아요? 이 검찰 조직. 검찰 어차피 해체는 되게 네. 돼 있어요. 수사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과거에 움직였던 행동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할 때도 안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항해봐야 뭐하냐. 기간이 그렇죠. 없어지는데. 그치.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냥 가기에 껄쩍지근하잖아요. 껄쩍지근한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보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자기들이 하면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었다. 왜 꽃놀이패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아싸 잘 걸렸다. 이번에 정성호 기소하고 분명히 시민단체 이상한 단체가 정성호 장관 고발하겠죠. 그러면 정성호 장관을 기소하겠죠.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을 기화로 해가지고 수사의 포문을 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의 뭐 몇 명 의원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문제적 상황 뒤지겠죠. 그래서 수사하겠죠. 그리고 엮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권 흔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사권 받아가지고 검찰 세상 만들어 보겠다. 안녕하십니까. 이슈탐정입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움직임은 단순한 소신이나 항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중잣대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저항이자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한 프레임 짜기로 분석됩니다. 이들의 언행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낡은 관습의 적폐들인 것이죠.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 직후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법 정의를 지키려는 의인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저항은 순수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명확히 질문해야 합니다. 왜 검찰은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에는 침묵하고 오직 이 시점에서만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번 사태는 대장동 사건 1심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 의견을 개진하고 중앙지검장 정진우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되었고 이후 친윤 검사 등을 중심으로 검난이라 불리는 집단적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팩트는 정의를 지키지 못해 사표를 던진 비겁한 검사들과
항명하는 소심파 검사들의 대결 구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높은 수임료를 받고 로펌으로 가려는 개인의 계산과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짜인 정교한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비겁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마치 본인들이 정의를 위해 투쟁한 것처럼 스스로 꽃놀이패를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침묵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노종면 의원의 지적처럼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들이 침묵했던 순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이 불기소 처분되었을 때, 윤석열의 징계 처분 취소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가 온 국민이 보는 영상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되었을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 씨까지 불기소 처분되었을 때, 심지어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대검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 모든 순간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그 누구도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 세력들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인적쇄신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토록 철저히 침묵하며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시점에만 그것도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평검사부터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사법 정의를 위한 행동이 아닌 정치적인 계산과 이중잣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표면 아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쟁점은 이것입니다. 이들의 저항은 수사권 회복을 위한 명분 쌓기입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검난이라는 유리한 프레임을 구축한 뒤 이를 호기로 삼아 정치적 공격의 포문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을 기회로 정성호 장관 등 야당 인사들을 기소하고 연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타겟으로 문제를 뒤져 정권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은 다시 수사권을 받아 검찰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분노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 행동은 노종면 의원의 표현처럼 내란 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는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조금의 여지도 남길 필요가 없는 개혁의 대상일 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치의 신뢰는 행동에서 증명됩니다. 이들의 행동이 소신이었다면 그 소신은 과거나 현재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 해오던 대로 어설픈 기회를 포착한 듯 대장동 사건을 기회 삼아 부활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국민의 냉철한 시선 앞에서 만만치 않은 결과를 맞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검찰 조직의 선택적 저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진실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